네, 안녕하세요. 손쌤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 1단원의 마지막 시간이 되겠고요. 7차 시를 여러분들이랑 할 텐데 이 7차 시도 그 저번에 5차 시와 같이 영상이 1 플러스 1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요거 고분까지 여러분들 이야기를 나눌 거군요. 신분과 고분은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이 문화의 성격까지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이 교류와 관련된 거는 다음 시간에 본다라는 거. 그래서 영상이 총 두 가지가 있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볍게 넘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으니까요. 가볍게 쌤이랑 보시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할게요. 네, 첫 번째는 신분에 따른 생활 모습입니다. 신분에 따른 생활 모습 다르게 조금 어렵게 이야기하면 사회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신분과 관련돼서 어떻게 차이점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분은 크게 왕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귀족, 그 다음에 평민, 그리고 천민으로 구분을 합니다. 왕실과 귀족은 좀 지배층으로서 집도 옷도 음식도 굉장히 차이가 나는데요. 한번 살펴보면은 귀족 같은 경우에는 벽돌이나 기와를 이용했고요. 반대로 뭐 탁자와 침상을 사용하기도 하고 부엌도 따로 있고 고깃간 있고 수레간 있는데 평민은 그저 초가집에서 살았다 정도 차이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옷도 귀족은 비단으로 만든 옷 그리고 화려한 옷 하지만 평민들은 단조로운 색과 배로 만든 옷을 입었다 정도. 그 다음에 음식도 당연히 차이가 나겠죠. 굉장히 다양한 음식들을 먹었지만 백성들 같은 경우에는 콩보리 그리고 도토리나 나무 껍질 같은 것들을 먹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차이 나는지 우리 사료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귀족입니다. 귀족은 재상가에는 녹이 끊이지를 않았다. 노비가 이렇게 많고 갑옷, 무기, 소말, 돼지 그리고 필요할 때는 잡아서 먹었다라고도 되어 있고요. 평민 같은 경우에는 설시녀 아버지 대신 군역에 나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몰골이 굉장히 초라한 그래서 힘든 삶을 살았다 정도 나와 있고요. 천미는 효녀 지은 이야기입니다. 딸로서 성품이 지극히 효성스러웠다 하지만 가난함을 이기지 못해서 부잣집에 몸을 팔아 종이 되기로 하고 쌀을 받았다 정도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렇듯 삶에 대하는 태도나 자세나 삶을 사는 방법들이 각각이 달랐었다라는 특징이 있었다 정도 신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고요. 네,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그런데 고분이라고 하는 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무덤입니다. 무덤은 주로 상류층과 하류층 또는 귀족, 평민, 천민 나누어졌을 때 주로 왕실이나 주로 주로 왕실이나 또는 귀족의 무덤입니다. 네. 근데 그 안에 여러 가지 벽화, 유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시대의 이때 살았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분에 대한 설명을 보시면은요. 사후 세계를 위해 제작을 하고요. 많은 껴묻거리 이게 유물 같은 것들 되겠죠. 보물 이런 거겠죠. 그리고 다양한 벽화 같은 것들을 남겼습니다. 첫 번째 고구려, 백제, 신라가 어떻게 차이점을 가졌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은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돌무지 무덤으로 만들었어요. 처음에 우리 3차 시, 4차 시 때 봤었던 장군총 있었죠. 그런 것들이 바로 돌무지, 돌을 쌓아서 만든 무덤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굴식 돌방 무덤. 이게 굴식 돌방 무덤이 있는데 거기에 돌을 쌓아서 안에 방을 만들어요. 그러면서 벽화가 제작이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게 이제 강서대묘의 사신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무용총이라고 하는 거는요. 무용을 한 사람, 무용을 한 벽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용총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더라 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럼 백제는 어떠했는가? 백제는 당연히 백제는 고구려의 영향을 받은 계단식 돌무지 무덤이 있었죠. 우리 어디 있었죠? 그렇죠. 석촌동에 있는 돌무지 무덤이 있었고요. 똑같이 굴식 돌방 무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벽돌로 만든 벽돌 무덤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벽돌로 만든 대표적인 게 바로 무령왕릉입니다. 중국의 영향을 받았다. 우리 무령왕 얘기했을 때 했어요. 그렇죠? 여기 어디 있었다? 무령왕은 공주의 박물관 갔었다라고 이야기했죠. 다양한 유물들이 출토되기도 했었다. 뭐 신발도 있었고요. 관도 있었고요. 무덤도 엄청나게 크게 있었던 거를 볼 수 있었습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 신라는 돌무지, 덧널 무덤, 그리고 굴식 돌방 무덤 다 같이 있네요. 돌무지로 쌓아서 거대하게 봉본 무덤이 엄청 큽니다. 경주 가면은요, 대릉원 이런 데 가시면은 무덤이 엄청나게 큰 거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금관과 같은 다양한 껴묻거리가 출토가 되기도 하고요. 그 대표적인 이 돌무지 덧널 무덤의 모식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고요. 덧널로 되어 있고 돌무지를 쌓고 그다음 흙으로 덮어서 엄청나게 큰 무덤이었고요. 이게 천마도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천마도라고 이야기하고 이 천마도가 나왔다고 해서 이 무덤을 천마총이라고 합니다. 천마총에서 출토된 천마도였다.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럼 가야는 어떠했는가를 봤을 때 가야도 대형 고분을 축조했었다. 고령 지산동에 고분군, 여기 고분들이 모여있는 고분군이 있다. 고령이니까 어디겠어요? 대가야였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굉장히 간단하게 끝났죠? 간단하게 끝났습니다. 첫 번째 우리 신분제 봤어요. 기억나요? 신분제 어떻게 구성됐죠? 왕실과 귀족, 그 다음에 평민, 그 다음에 천민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들은 어떤 게 달랐다? 신분제에 따라서 입는 것도 다르고 먹는 것도 다르고 집도 달랐다 정도 여러분들 다 달랐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두 번째로 봤던 거 바로 고분이었다. 고분은 무엇이다? 무덤이다. 근데 누구의 무덤이다? 왕실과 귀족의 무덤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덤에 있는 다양한 껴묵거리와 벽화를 살펴봐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고구려, 그 다음에 백제, 그 다음에 신라, 그 다음에 가야까지 이렇게 있었습니다.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돌무지 무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굴식 돌방 무덤이 있었다. 그래서 뭐 사신도 이런 것들, 무용총 이런 거 이야기했다. 그 다음 백제도 똑같이 돌무지 무덤 있었고요. 그 다음에 굴식 돌방 무덤도 있었고요. 그리고 무령왕릉처럼 벽돌로 이루어진 무덤도 있더라. 신라는 돌무지이기는 한데 널을 덧댔다. 그래 덧널 무덤이 있었다. 대표적인 게 천마총. 그 다음에 가야 같은 경우에는 대형 무덤들이 모여 있더라까지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영상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대외 교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일단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